오늘 물론 여러분들에게 뭐 주로 창업이 어렵다, 창업이 되게 위험하다, 이런 약간의 뭐 겁을 준다라고 해야 되나요? 창업을 되게 저는 위험하다라고 계속 그 표시를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특히나 지금 현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되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창업을 한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창업은 훨씬 더 어려워졌고 훨씬 더 위험해졌고 이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창업 교육을 계속 하는 이유는 창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창업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 교육을 계속 진행을 하지만, 자칫 저희가 창업 교육을 하면 창업을 자꾸 시키려고 교육을 하는 걸로 오해받을 수가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창업은 지금은 창업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시기가 맞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한 1, 2년이라도 더 할 수 있다거나 내가 좀 힘들지만 창업을 안 하고 다른 대안들이 있으면 지금은 그 대안을 선택하는 게 맞는 시점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직장을 더 다닐 수 없게 됐다거나 결국은 어떤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상황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해야 될 때 그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이지, 여러분들을 자꾸 창업시키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좀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항상 제가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사실 여러분들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 분 한 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대개는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특히나 이제 언론 등에서 프랜차이즈가 뭐 갑질을 했다는 등, 프랜차이즈가 무책임하게 소위 이익을 챙긴다는 등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사실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미지가 대단히 안 좋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창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창업을 하는 방법 중에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프랜차이즈가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가 그래도 안전한 편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정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프랜차이즈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는 너무나 많아요. 근데 너무 얼마나 많으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 숫자가 6,000개가 넘을 정도로 프랜차이즈는 어마어마하게 많고, 심지어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속도 조절이 좀 되겠지만, 코로나가 터지기 전만 하더라도 매달 100개 이상의 신규 프랜차이즈가 만들어질 정도로 프랜차이즈는 거의 우후죽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만들어진 프랜차이즈를 아무거나 선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위험도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창업하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창업이 그래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불량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불량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걸 알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자기가 선택하는 창업 아이템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게 불량이라는 걸 알면 선택을 하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실제로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는 그 불량 프랜차이즈들조차도 수없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들을 창업자들이 모르고 지금 선택들을 막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걸 전제하고 있다. 이걸 좀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프랜차이즈를 선택한다는 거, 불량 프랜차이즈를 피해간다는 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 일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많은 프랜차이즈라는 용어를 썼는데, 여러분들이 괜찮은 브랜드를 선택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프랜차이즈가 훨씬 더 안전한 창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갈 거고요. 실제로 이런 게 전제되지 않으면 프랜차이즈 창업을 정부 차원에서 육성을 하거나 활성화시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죠.
만약에 프랜차이즈 창업이 창업자들에게 계속 피해를 끼치는 존재라고 하면 프랜차이즈를 육성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할 수만 있다면 금지시켜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뭐 중소벤처기업부나 산자부 쪽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산업을 좀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는 있는데 그 애쓰는 이유는 결국 좋은 프랜차이즈가 나왔을 때 창업자들 또는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다 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프랜차이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일단은 버리시고요. 일단은 버리라고 하는 건 어차피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할 거니까 프랜차이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일단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지켜주시면 그대로 실천만 해주셔도 여러분들이 적어도 불량 프랜차이즈를 대단히 많이 피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강조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회사 대충 훑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오래된 회사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만든 회사이고 지금 21년 차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창업경영신문만 놓고 보면 15년 됐고 16년 차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실제로는 그 창업경영신문 이외에도 비젠텍스와 국세일보 이런 세금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 따지면 저희 회사는 21년 차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제가 더 강조할 생각이 없고 여러분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 회사 발표 자료에 포함시킨 건데 밑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보시겠습니까? 국민기자와 함께 만드는 국민 언론. 이건 이제 제가 표방하는 겁니다. 아직 뭐 지금도 국민기자들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아직은 아닌데 저희가 국민기자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기자들과 함께 창업경영신문이든 국세일보든 만드는 게 저희의 원칙, 앞으로 방향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국민기자와 함께 만드는 국민언론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이 얘기를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좀 특별하게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 창업을 하겠죠. 한 달 후든 두 달 후든 세 달 후든 또는 1년 이내에 1년 후든 창업을 하실 텐데 여러분이 창업을 하게 되면 가급적 국민기자, 창업경영신문 국민기자로 좀 활동을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가 표방하는 게 여러분들이 창업경영신문 국민기자가 되면 여러분 사업의 매출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표방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국민기자 시스템을 만들 때 국민기자 제도라고 하는 걸 만들 때 무조건 국민기자로 활동하시는 분이 자기 사업을 하고 있을 때 그 사업의 매출 증진에 도움이 되는 국민기자 지원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기본 원칙이었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광고 홍보에 있어서는 돈을 안 쓰고도 저희 창업경영신문의 국민기자들에게 제공해드리는 플랫폼만 활용을 해도 여러분 사업을 상당 부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드리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창업을 하게 된다면 국민기자로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다.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고요. 여러분이 아주 조금만 노력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국민기자로 활동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의지가 있고 뜻이 있으면 좋은 기사에 도전해 볼 수도 있고 기자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 도전해 볼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전업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 하는 거 다 하면서 그 소위 부업 내지는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또는 소위 취미활동 개념으로 국민기자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자에 대해서는 가끔씩 저희가 이제 거의 매월 국민기자에 대한 설명회를 할 거니까 그 국민기자 설명회를 꼭 참석해 보시면 국민기자가 얼마나 매력적인 거를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랑을 좀 해드리면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가 국민기자 설명회를 바뀐 시스템에서는 처음 했는데요. 그러니까 설명회 신청하신 분이 200명이 넘었고 그 중에 100명 정도가 그 설명회에 참석을 하셨고 설명을 하신 100명 중에 제 설명회를 듣고 60명이 국민기자를 하겠다라고 신청서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국민기자 설명회를 들어보면 아 내가 국민기자를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은 제가 국민기자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국민기자에 꼭 도전하셔서 여러분 사업에도 좀 도움이 되고 저한테도 좀 도움이 되고 이렇게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제가 우리 회사의 소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꼭 강조하고 가는 건데요. 여러분 프랜차이즈 랭킹이라고 하는 겁니다. 맨 위에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랭킹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저희 회사에서 발표하는 일종의 프랜차이즈 순위 프로그램인데요. 사실 올해까지는 순위가 예를 들면 1등부터 1000 몇백 등까지 프랜차이즈 회사가 좋건 나쁘건 그냥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내년도 1월부터 2021년도 1월부터는 시스템을 좀 바꿉니다. 상위 500개만 발표를 합니다. 프랜차이즈 1위부터 500위까지 발표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는 6,000개가 넘기 때문에 브랜드가 6,000개가 넘기 때문에 상위 500개만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랭킹 500위 안에만 들어가도 어느 정도 우수한 프랜차이즈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프랜차이즈를 선택해서 창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 프랜차이즈 랭킹이 아주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그러면 프랜차이즈 랭킹에 못 들어간 거는 전부 다 불량이냐?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 500위에 어떤 업체들이 들어가는 거를 먼저 본 다음에 적어도 그런 업체들과 비교해 가면서 다른 업체들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500개의 순위 500위까지의 순위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순위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창업을 하실 분들이 좀 더 주목해서 볼 브랜드들 한 100개 정도를 같이 발표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600개 정도를 발표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선택하는데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내년 1월 달이라 봤자 얼마 안 남았죠. 지금 11월 중순이니까 내년 1월 이제 3개월도 안 남았죠. 내년 1월 달에 저희가 발표를 하니까 그 새로운 발표 내용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업경신문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순위는 2019년도 순위, 작년 그러니까 1월 달에 발표된 순위라고, 아니 올해 1월이죠. 올해 1월 달, 2020년도네요. 올해 1월 달에 발표된 순위가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여러분들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 어떤 자료들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 자료가 한 2종류가 있는데 그 2종류를 잠깐만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들을 저희가 이메일로 보내드리는데 이메일로 보내드리니까 자꾸 그 중요성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일단 여러분들의 그 자료를 좀 먼저 소개를 하고 교육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 연감이라고 해서 사실은 원래는 저희가 책으로 만드는 자료인데 사실 2019년도 책은 저희가 다 소진이 됐고 이제 저희가 PDF 파일로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되는데요. 특히나 PDF로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의 중요성을 모르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자료는 방대한 분량 5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창업 자료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그냥 대충 받아놓고 잊지 마시고요.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는데 주로 가맹본부에 대한 자료들이 나오는데 가맹본부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만 살펴보면 되고요.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직접 다 쓴 내용인데 맨 먼저 창업자를 위한 기초지식이라고 해서 약 100페이지 정도 분량, 그러니까 오병묵 창업특강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 100페이지 정도 분량의 창업 일종의 작은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분량은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사는 책에 비해서는 분량이 적은데 적다라고 하는 건 장점도 있거든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창업을 하실 거라면 여기에 있는 정도의 내용은 꼭 좀 읽어보시고 창업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를 꼭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주제별로 창업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는데 주의할 것들을 66개의 주제로 나눠가지고 소위 특강처럼 짧은 글 66개의 글을 연결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자료인데요. 역시 제목이 현명한 소상공인의 위기탈출 매뉴얼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도 역시 분량은 280페이지가 넘는 분량인데 이 책은요 사실은 저희가 만든 책이 아니라 이 책은 서울시에서 만든 책이에요. 서울시에서 만든 책인데
그게 워낙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책을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소상공인들이 어떤 위기 상황을 겪게 될 때 어떻게 해야 그 위기 상황을 탈피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만들었으니까 세금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러니까 책이 아무렇게나 만들어지진 않았겠죠. 이런 자료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려도 이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그냥 받아놓고 한 번도 보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은 이 책은 제가 기획에 참여를 했었고 제 옆방에서 만들어진 책이어서 저한테는 제가 직접 뭐 저자로 참여하진 않았지만 정말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책인데, 그래서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아는데 여러분들한테 보내주면 어떤 분들은 이 자료를 받아놓고도 이런 자료를 받았다는 것조차도 모르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는데,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책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위기 상황이 접했을 때 제 자료를 찾아서 어떤 상황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심심할 때 한 챕터씩이라도 읽어보면 돼요. 순서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읽고 싶은 분야를 찾아서 읽어보면 그 자체로 도움이 되는 책인데, 이런 좋은 책을 거의 그냥 뭐 보는지 마는지 모를 정도로 관심을 안 갖더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좀 소개를 하고 가려고 오늘 마음 먹고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 좀 그런 책들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